안녕하세요, 서피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프리미어로 불러와서 프로젝트 생성 및 작업 환경 설정, 그리고 시퀀스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어를 실행하면 처음 보이는 화면은 웰컴 창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조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프로젝트란 내가 몇 시간 동안 편집 작업했던 것을 무슨 이름으로 어디에 저장할지를 미리 설정해 두는 겁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New 프로젝트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난 후에 다시 불러와서 이제 작업을 수정할 수도 있는데요. 프로젝트를 다시 불러오는 방법은 여기 이쪽에 보시면 리센트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내가 작업했던 프로젝트 리스트가 여기 보이는데요. 그 중에 내가 열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프로젝트를 다시 열 수도 있고요. 이쪽에서 프로젝트 리스트가 보이지 않으면 이쪽 상단에 있는 오픈 프로젝트 메뉴를 이용해서도 프로젝트를 다시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홈과 런은 프리미어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튜토리얼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볼 수 있게끔 하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제 팀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두 개와 그리고 프리미어 러쉬 프로젝트를 열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개인보다는 이제 팀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요 메뉴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프로젝트 설정장을 띄운 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여기 네임이라는 곳에다가 프로젝트 명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다가 환경 설정 및 시퀀스 세팅 방법이라고 프로젝트 명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저장할 위치를 여기 브라우저를 클릭해서 저장한 폴더를 선택해 주시고 폴더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제너럴 스카치 디스크, 그 다음에 인제스트 세팅이라는 세 개의 탭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해당되는 제너럴과 두 번째 스카치 디스크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 때 사용했던 탭인데요. 자,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스카치 디스크 탭을 선택해 보면 중간에 보시면 프로젝트 오토세이브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프리미어 작업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컴퓨터가 꺼지거나 이제 멈춰지는 일이 생길 텐데요. 그럼 지금까지 작업했던 프로젝트가 날아가는 불상사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프리미어에서는 오토세이브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프리미어가 자동으로 저장되는 파일의 위치를 여기에 이제 보여주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 로케이션에서 저장한 위치에 오토세이브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이제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이 보이니까요. 꼭 확인하셔서 프로젝트를 다시 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인제스트 세팅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 하단에 인제스트를 체크하게 되면 이렇게 프록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사양 컴퓨터에서 4K 편집을 가능하게 해주는 옵션인데요. 프록시 파일을 생성해서 화질과 용량을 좀 작게 한 다음에 4K 편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K를 출력할 때 4K로 변환해서 편집을 이제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모니터 패널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체크를 해제해 주신 상태에서 OK를 누르도록 합니다. 자, 이제 프리미어 화면이 보일 텐데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다양한 작업 환경을 프리미어에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만 한번 눌러 볼게요. 편집할 때 쓰는 에디팅 작업 환경, 색 보정할 때 쓰는 칼라, 그 다음에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에펙 작업 환경, 그리고 오디오를 수정할 수 있는, 오디오를 편집하고 수정할 수 있는 오디오 작업 환경 등이 있는데요. 저는 미리 제
나름대로 작업 환경을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요거 잠깐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처럼 이제 프리미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작업 환경을 우리가 사용해도 되지만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제 나만의 작업 환경을 세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상단에 있는 다양한 작업 환경 중에서 에디팅 작업 환경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런 메뉴들이 보이실 텐데요. 자, 우리는 이런 메뉴들을 뭐라 그러느냐, 패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널 이름을 부를 때는 요 앞에 있는 걸 따서 프로젝트 패널, 뭐 에펙 패널, 뭐 에펙 컨트롤 패널, 프로그램 패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은 패널들이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많은 패널을 다 열고 작업하시지 말고요. 필요 없는 패널은 화면에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패널만 남겨서 작업 환경을 좀 깔끔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패널을 열고 닫는 것부터 좀 우리가 좀 배워볼 텐데요. 패널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그 옆에 이제 3색 줄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패널 메뉴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메타데이터 패널을 선택하고 여기 패널 메뉴를 클릭하면 메뉴에 이제 클로즈 패널이라는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메뉴는 말 그대로 내가 화면상에서 필요 없는 패널을 닫겠다라는 메뉴인데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좀 전에까지 있었던 메타데이터라는 패널이 화면상에서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라진 패널을 다시 이제 되살리고 싶으실 때는요, 여기 상단에 보시는 메뉴 중에서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면 여기 이제 오디오 클립 믹서부터 워크스페이스까지 패널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요. 방금 제가 이제 닫은 패널이 여기 있죠. 메타데이터라는 패널인데요. 이 패널을 다시 클릭하게 되면 좀 전까지 사라졌던 메타데이터 패널이 다시 화면에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내가 필요 없는 패널을 닫을 때는 해당되는 패널을 선택해 주시고 패널 메뉴에서 클로즈 패널을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파란색 라인이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내가 여기 있는 수많은 패널 그룹 중에서 이 패널을 내가 선택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표시하는 거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패널 그룹 안에서 이렇게 내가 선택하고 있는 패널은 이렇게 흰색 라인으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패널 메뉴를 클릭해서 밑에 보면 이제 언덕 패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패널 메뉴는 뭐냐면요, 현재 메타데이터라는 패널이 지금 여기 패널 그룹 안에 지금 속해져 있는데요. 이 메타데이터라는 패널을 독립된 창으로 내가 열고자 할 때는 요 두 번째 메뉴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전까지 여기 패널 그룹에 속해 있던 메타데이터 패널이 이렇게 별도의 창으로 열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별도로 열린 패널을 다시 이제 내가 원하는 패널 그룹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동하고자 하는 패널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꾹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고자 하는 패널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면, 자, 이제 왼쪽, 가운데, 뭐 오른쪽, 아래, 위, 이 5가지 옵션 중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둘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가운데다 이렇게 딱 갖다 놓고 마우스를 떼시면, 자,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나란히 패널이 배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는 메타데이터를 별도의 독립된 창으로 이 패널 그룹의 오른쪽에 가져다 놓고 싶으시면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에다 갖다 놓고 마우스를 딱 떼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 패널 그룹 왼쪽에 별도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패널을 다시 이제 이 패널 그룹 안으로 좀 이동을 시킬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지금 이 패널 그룹의 크기를 이제 조절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패널 그룹과 패널 그룹 사이에 커서를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패널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꾹 누르고 자, 늘렸다 줄였다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로 늘렸다 줄였다라고 늘었다 하면서 패널 그룹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패널을 닫고 여는 클로즈 패널과 자, 이제 언더 패널 그리고 패널을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요. 자, 저랑 같이 필요 없는 패널은 화면에 닫고 그 다음에 특정 패널을 이제 원하는 위치에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제 소스 패널, 에펙 컨트롤 패널, 오디오 클립 믹서, 메타데이터 패널 등이 보일 텐데요. 자, 그래서 여기 상단에는 오디오 클립 믹서 닫아주시고 메타데이터 패널도 닫아주세요.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자, 프로젝트 패널과 에펙 패널 그리고 마커 패널 외의 패널들은 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포 닫아주시고요. 히스토리 닫아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여기 하단에 있는 프로젝트 패널과 에펙 패널, 마커 패널은 전부 다 여기 위쪽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패널 선택해 주시고 자, 위쪽 패널에 옮겨 놓고요. 에펙 패널도 마찬가지고 마커 패널도 마찬가지로 위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소스 모니터 패널은 이 패널 그룹과 이 패널 그룹 가운데에 배치하기 위해서 자,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여기 이쪽 패널 왼쪽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좀 공간을 좀 늘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모니터 패널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간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좀 늘리고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모니터도 공간을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단에는 이제 툴 패널인데요. 자, 툴 패널을 이런 식으로 무의미하게 공간을 넓게 쓰지 마시고요. 왼쪽으로 끝까지 당겨서 일렬로 좀 한 줄이 되게 좀 공간을 많이 축소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편집이 이루어지는 타임라인 공간은 최대한 좀 넓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볼륨 레벨은 조금 더 줄여서 공간을 최소화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작업 환경을 세팅을 완료했으면 이제 매번 프리미어를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세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한 번만 해 놓으면 자, 아주 편리합니다. 저장하는 방법은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윈도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메뉴 중에 메뉴의 워크스페이스를 클릭하면 하이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그 맨 밑에 보시면 Save as New Workspace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하면 자, 저장할 워크스페이스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게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다가 저는 SUPD 작업 환경이라고 이름을 입력한 후에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방금 제가 저장한 작업 환경이 여기 상단에 이렇게 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작업 환경 설정이 다 끝났으면 여기 이쪽 상단에 프로젝트 패널을 선택한 상태에서 1회차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프로젝트 패널에서 불러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릴 테니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 하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여기 상단의 파일 메뉴에 임포트를 실행해서 창을 열어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파일의 임포트 메뉴 옆에 보시면 단축키가 보입니다. 컨트롤 I라는 게 있죠. 자, 이 단축키를 이용하셔도 창을 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여기 프로젝트 패널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빈 곳에 대고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마찬가지로 임포트 메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요 프로젝트 패널에서 여기 빈 곳을 더블 클릭하셔도 이제 창을 열어서 원하시는 소스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이외에도 뭐 드래그해서 파일을 여는 방법도 있는데요.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단축키 컨트롤 I를 이용해서 창을 연 후에 자, 원하는 파일들을 다 선택해 주시고 열기를 해서 자,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불러왔으면 현재 내가 불러온 영상의 메타데이터 값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메타데이터란 실제 데이터와 직접적 또는 이제 간접적으로 연관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가 촬영한 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가 촬영한 영상에는 뭐 해상도라든지 프레임 레이트라든지 뭐 동영상 촬영 날짜, 또 뭐 동영상 길이, 코덱 이런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서 옆으로 이렇게 쭉 늘리면 자, 굉장히 많은 메타데이터들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이 정도로 좀 줄이고요. 자, 메타데이터를 설정하시는 방법은 자, 여기 프로젝트 패널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여기에다가 커서를 좀 갖다 놓으시고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자, 이렇게 메타데이터 디스플레이 창을 열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좀 화면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위에 프리미어 프로 프로젝트 메타데이터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그 옆에 이제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자, 다양한 메타데이터 값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체크된 값이 실제로 여기서 보이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메타데이터는 굳이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고요. 한 3, 4개만 보이게 세팅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메뉴 옆에 요거를 한번 클릭하면 메타데이터가 전체 다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전체 해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한 메타데이터 값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불러온 영상의 프레임 레이트는 알아야 되니까 프레임 레이트 체크할게요. 자, 그 다음에 불러온 영상의 뭐 동영상 길이를 좀 알아야 되니까 미디어 드레이션도 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마우스 휠로 밑으로 좀 내린 다음에 불러온 영상의 해상도를 좀 알아야 되니까 비디오 인포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불러온 영상의 오디오 코덱도 좀 확인해야 되니까요. 오디오 인포도 좀 체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체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4개 정도만 체크를 하신 후 자, 매번 프리미어를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설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한 후에 이 값을 저장해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장을 위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세이브 세팅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자, 그걸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이름은 뭐 자, 여기다 갈게요. 자, 메타데이터 이거 좀 확대를 하니까 좀 이동이 됩니다. 좀 축소를 할게요. 메타데이터 세팅이라고 자, 이름을 입력한 후에 OK를 누르면 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메타데이터 값이 세팅된 게 여기 위에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OK를 딱 누르면 자, 좀 전까지 굉장히 많은 메타데이터 값이 방금 제가 체크한 4개의 메타데이터 값만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비디오 인포는 해상도를 뜻하는 거니까요. 요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맨 앞에 좀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에 메타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뭐 가장 쉬운 거는 커서를 해당되는 동영상에 커서를 살포시 갖다 놓으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해상도나 화면 비율, 그 다음에 동영상 길이, 프레임 레이트, 그 다음에 오디오 정보 값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살짝 보였다가 금방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메타데이터 확인하는 방법은 자, 영상 하나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클릭해서 자, 프로퍼티즈를 실행하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메타데이터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어에서 편집을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이제 시퀀스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일종의 이제 편집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밑에 보시면 이제 타임라인에 no sequence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러면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획 단계에서 FHD에 60fps로 촬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기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 그 기획에 따라서 촬영도 FHD에 60fps로 세팅하고 촬영을 하겠죠. 자, 그렇게 촬영한 영상을 이제 프리미어로 갖고 와서 프로젝트 패널로 불러와서 메타데이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 후에 편집도 마찬가지로 FHD에 60fps로 이제 편집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동영상 출력도 마찬가지로 FHD에 60fps로 출력을 해야 되겠죠. 이처럼 기획 단계에서 최종 출력 단계까지 포맷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하질의 손상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적인데요. 자, 이런 행위를 이제 전문 용어로 워크플로우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러온 영상의 메타데이터에 맞는 값을 이제 우리가 시퀀스로 세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퀀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FHD에 60fps짜리 시퀀스를 내가 만들고자 라고 한다면 여기 상단에 있는 파일의 New에 시퀀스라는 메뉴를 실행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단축키 Ctrl N을 눌러서 시퀀스 설정 창을 열 수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요,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패널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New 아이템의 시퀀스라는 메뉴를 실행해서 시퀀스 설정 창을 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패널 여기 하단에 보시면 New 아이템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눌러서도 시퀀스라는 메뉴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 한 가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Ctrl N을 눌러서 자, 시퀀스 설정 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을 열었더니 시퀀스 프리셋, 그 다음에 세팅, 트랙스, 그 다음에 VR 비디오라는 총 4개의 탭이 이제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퀀스 프리셋 탭은 이제 소니, 캐논, 파나소닉 같은 카메라 제조사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포맷을 프리미어가 자동으로 지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선택하기보다는 여기 세팅 탭에 들어가서 자, 우리가 원하는 값을 입력해서 시퀀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세팅 탭과 트랙 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 시퀀스 프리셋에서 무언가를 하나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선택을 해 준다라는 거는 이쪽에 내가 선택한 값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폴더를 선택하게 되면 이쪽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즉 시퀀스 프리셋에서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무거나 상관이 없으니까요, 폴더 안에 있는 값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자, 이렇게 세팅과 트랙 탭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자, 일단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 주시고 세팅 탭과 트랙 탭을 활성화해 주신 다음에요, 세팅 탭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뜨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1강에서 제가 주요 용어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좀 쉽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볼게요. 에디팅 모드는 이제 내 마음대로 설정할 거니까 마우스 휠을 눌러서 메뉴에 있는 커스텀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만약에 FHD에 60fps 값을 가진 시퀀스를 내가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자, 요거죠. 60fps로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타임 베이스를
60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FHD에 해당되는 값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비디오에 보시면 프레임 사이즈가 동영상의 가로 세로 값을 입력하는 곳이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가로 1920, 그 다음에 세로 1080을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1강에서 얘기했듯이 16:9 방송 비율 경우에는 무조건 뭐를 선택하시면 된다? 자, 스퀘어 픽셀을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필드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1강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불러왔기 때문에 뭐예요? 디지털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방식은 무조건 뭐다? 순차 주사 방식, 즉 프로그레시브 스캔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디스플레이 포맷은 자, 1강에서 설명했듯이 타임코드 방식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세이브 프리셋이라는 메뉴가 보이는데요. 자, 매번 시퀀스 환경값을 세팅할 필요 없이 방금 만든 이제 환경값을 한 번만 저장해 놓으면 다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이브 프리셋을 클릭해서 저장할 이름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입력하는 방식은 일단 우리는 FHD 모드이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FHD라고 자, 대문자 FHD라고 입력을 하고요. 한 칸 띄운 후에 자, 해상도의 세로 값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080 그리고 우리는 순차 주사 방식, 즉 프로그레시브 스캔이니까 프로그레시브의 앞에 P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칸 띈 후 자, 프레임 레이트가 60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값을 60을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이 해상도 값에 대한 설명을 달면 되는데요. 굳이 안 달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시게 되면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시퀀스 프리셋에 맨 밑에 커스텀이라는 폴더가 새로 하나 생성되고요. 방금 제가 입력한 이름의 프리셋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프리셋에 해당되는 정보값이 이쪽에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상도, 화면 비율, 프레임 레이트 등, 그 다음에 필드 이런 것들이 이쪽에 상세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 보고도 이제 영상 포맷을 이제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맨 위에 이제 RA 카메라죠. 시네마 카메라인데 2880p를 선택해서 자, 요걸 이제 선택을 해서 보게 되면 2880은 뭐예요? QHD 사이즈죠. 그죠? 그러니까 QHD의 프로그레시브 스캔의 초당 30프레임의 영상이다 라는 걸 요 수치를 보고도 금방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DSLR 포맷이다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제 읽는다라고 하면 FHD의 프로그레시브 스캔 방식의 순차 주사 방식의 초당 30프레임 영상이다, 영상 포맷이다 라는 걸 우리는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 값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맨 밑에 시퀀스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름은 시퀀스 생성하기 이런 식으로 입력한 후 OK를 하게 되면 자, 이제 좀 전까지 노 시퀀스가 방금 제가 만든 시퀀스 생성하기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패널에 보시면 자, 이렇게 시퀀스 생성하기라는 시퀀스가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서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자, 우리가 편집을 하고자 불러온 영상의 아이콘 표시와 그리고 방금 제가 만든 시퀀스의 아이콘 표시가 틀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콘만으로도 동영상이냐 시퀀스냐를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퀀스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방금 배웠던 거를 이제 실습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나와 있는 값을 이용해서 한번 시퀀스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실습을 잘 하셨나요?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프리미어를 실행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원하는 작업 환경을 설정하고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일을 불러온 후에 시퀀스를 생성하는 방법, 총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반드시 반복 연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저는 다음 회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피디였습니다.